집에서 만드는 반려동물들의 특별식 게사료리로 돌아온 개밥남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은 게사료리는 아닙니다. 그동안 강아지 특별식만 주구장창 올렸더니 지인 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 얼마나 고양이 특별식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지 그 여러와 같은 성원을 담아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고양이 특별식 요화정 아니고 고화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냥사료리 1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냥이들에게 요거트 아이스크림 한 입 주고 싶지만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은 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거트 자체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고양이들에게 급여할 때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화정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대체한 고화정 닭가슴살 무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첫 번째 재료는 닭가슴살입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상당수의 고양이 사료가 닭고기로 만들어집니다. 근육 형성, 기초대사 필수 요소 등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 재료지만 오늘은 사용 전에 한 가지만 주의해줍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껍질은 제거하고 사용을 해줄 겁니다. 다음은 락토 프리 밀크입니다. 톰과 제리 보면 고양이 톰이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이건 만화정 허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유 자체는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를 공급하기 매우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당불내증인 고양이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락토 프리 밀크로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요화정의 요거트 같은 질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애완동물들 간식에 즐겨 사용하는 저염 치즈입니다. 오늘은 에담 치즈 로우 솔트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칼슘 및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간식이지만 우유와 마찬가지로 유당 불내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치즈는 숙성 과정 중에 대부분 유당이 분해돼서 우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당 불내증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항상 너무 많은 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닭가슴살 무스에 풍미를 더해서 기호성을 올려주기 위해 소량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건강한 피부 모질 관리, 심장 건강 유지, 듣기만 해도 안 넣을 이유가 없는 토핑이죠. 다만 의외로 고양이들은 날 생선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밖에서 자라지 않은 집냥이들은 특히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구워서 토핑으로 사용할 겁니다. 단호박은 특히 소화 문제를 겪는 고양이들에게 좋습니다. 호박은 그 자체로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얇게 잘라 살짝 구워 토핑으로 사용해 볼게요. 부드러우면서도 아삭거리는 식감을 줄 수 있겠죠. 사실 블루베리는 고양이 간식으로는 좀 생소하죠. 근데 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양이들에게 간식으로 소량 급여 시 면역력을 올려주는 좋은 재료입니다. 오늘 고화정에서는 예쁜 보라색을 담당해주기도 할 겁니다. 그 외에 슈가피, 당근,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과 비타민을 종합적으로 보강해주기 위한 토핑들도 추가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화려한 색감은 덤이고요. 자, 그럼 재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고양이들과 함께 먹는 고화정 함께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로콜리를 잘게 잘라줍니다. 안쪽에 보이는 굵은 줄기 부분은 아이들이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쪽에 있는 줄기들을 잘 도려내줍니다. 당근은 동전 모양으로 잘라줬습니다만 조금 더 작게 잘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당근보다는 익힌 당근이 아이들의 소화에 훨씬 원활하거든요. 슈가피는 크게 손질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 보이는 질긴 섬유 부분만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 슈가피 껍질은 아삭이는 질감과 달큰한 맛이 매우 일품입니다만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급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겉에 있는 껍질을 완전히 벗겨 안쪽에 콩만 따로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어와 단호박은 얇고 길게 잘라서 따로 준비해둡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삶지 않고 구워서 토핑할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빼둡니다.
물을 팔팔 끓이고 당근, 브로콜리, 슈가피를 차례대로 충분히 익을 수 있게 삶아줍니다. 당근은 사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왔습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짧게 데쳐주시고요. 슈가피는 안쪽까지 익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2분 이상은 삶아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 야채는 사실 사람이 먹는 거면 소금물에 삶으면 색깔이 더 좋아져요. 근데 오늘은 고양이를 위한 간식이니 간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치즈는 큐브 모양으로 잘라 준비해둡니다. 닭가슴살은 껍질을 벗긴 후 한입 크기로 깍둑 썰기에 준비합니다. 사실 다 갈아버릴 거라서 치즈나 닭가슴살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된 닭가슴살 큐브를 완전히 익도록 삶아줍니다. 다 익으면 믹서로 옮겨주시고요. 여기에 농도를 보면서 락토프리우를 넣고 매우 곱게 갈아줍니다. 저는 오늘 닭가슴살 250g 정도를 사용했는데 락토프리 밀크는 소주컵으로 2컵 정도 넣어줬어요. 이게 뜨거운 상태일 때는 좀 묽어 보이는데 나중에 냉동실에 식히고 나면 쫀쫀해지기 때문에 고려해서 너무 뻑뻑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중간에 치즈까지 같이 넣고 갈아준 뒤 치킨 무스를 짤주머니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 살짝 얼려줍니다. 단호박은 아까 얇게 썰었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아주 약간 누른 팬에 살짝 구워주는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아삭이는 식감을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익히지 않도록 하고요. 연어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마침 토치가 있거든요. 직화로 지져줬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보니까 도마가 나무라서 시원하게 타버리더라고요. 연어는 맛있게 익는데 도마도 맛있게 익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도마 데뷔전인데 태워 먹은 거예요. 근데 도마가 탄다고 카메라를 끌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저 영상을 편집하는 쏜TV가 좀 덜 뭐라고 할 수 있도록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제가 더 좋은 도마를 살 수 있게 합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치킨 무스가 살짝 얼면 주물러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 요화정처럼 쌓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부드럽게 주무른 치킨 무스를 바닥에 잘 깔아주시고요. 준비한 토핑들을 하나하나 얹어줍니다. 묻는 방법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입체감이 있는 재료가 뒤로 갈수록 그리고 같은 색감끼리는 조금 멀리 띄워놓기만 해도 플레이팅을 할 때 보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어쨌든 요리조리 토핑을 깔면 오늘의 고양이 특별식 고화정 완성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먹일 고양이가 없습니다. 문득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대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채널이 무럭무럭 자라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구독자분들과 그분들의 반려동물들을 초대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쪼록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밥에 미친 남자들 DK와 쏨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